안녕하세요. 다니엘 아트TV입니다. 오늘은 미술대학 입시에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이 있는데 실기로 가는 실기로 대학을 가는 준비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수시 모집 때 이야기지만 내신과 면접,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미술활동 보고서 등등을 준비해서 대학 가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크게 말하면 실기로 가는 대학, 그 다음에 이제 내신을 활용하여 면접으로 가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은 수시와 정시를 나눠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수시 모집은 그런 특별 전형이 이제 그 내신 전형, 내신을 뽑아서 이제 면접까지 가는 그런 입학사정관제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또 실기를 중요하게 보는 실기 100% 혹은 실기를 80%, 내신 20%, 실기 70%, 내신 30% 이렇게 보는 수시 모집이 있는가 하면은 정시 모집 때는 거의 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실기에 한 60, 좀 차이가 있지만은 내신은 거의 보는 대학이 많지 않고요. 실기가 이제 60에 70, 좀 차이가 있습니다. 50% 보는 학교도 있고요. 전공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능을 이제 나머지 부분을 보는 전형이 정시 모집 때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큰 차이가 없는 게 이제 거의 대학들이 시험 보는 방식이 다 비슷한 게 정시 모집이고요. 수시 모집 때는 되게 다양하게 선발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학생들이 이렇게 미술대학 입시에 대해서 이제 좀 잘못 알고 있거나 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그냥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방향을 잡을 때 오늘 주로 말씀드리는 거는 고등학교가 이제 좀 이렇게 성적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은 좀 성적이 조금 낮은 학교가 있습니다. 특성하고 특별전형이라든지 특성하고 학생들한테 조금 유리한 면이 또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아무래도 그 인문계 대학을 가려고 모인 아이들이 인문계 애들이 그 내신 전형을 준비할 때 내신을 준비한다 그러면 그 학생들보다 그 학교보다는 내신 받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라든지 아니면 또 인문계이지만 비교적 내신 받기가 조금 수월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의 그 내신을 좀 높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한테 좀 주어지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기 위주의 어떤 전형은 이렇게 좀 이런 다른 상황을 통해서 많이 소개를 하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오늘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내신이 좀 높은 학생들한테 조금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그 내신이 어느 정도 높아야 되냐라고 하면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크게는 대략적으로 볼 때는 디자인 계열은 조금 높은 편이고요. 이제 그 순서 계열은 조금 그거보다 조금 낮은 편인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모인 학생들의 이거 시험 볼 때 대개는 지원자들의 3배수를 먼저 내신을 통과시킵니다. 내신을 통과시키고 그 나머지 그 3배수 아이들 가지고 이제 면접이라든지 서류를 검토한다든지 이런 어떤 상황으로 하고, 또 혹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최저 학력 기준을 또 봐가지고 최종 합격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체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먼저 방향을 말씀드리면, 조금 이제 전체적인 어떤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에서 그 내신으로 볼 때 대학마다 보는 과목이 좀 다릅니다. 국어, 영어, 사회를 보는 학교가 있고, 또 국어, 영어
전 과목도 보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뭐 학교 다니면서 모든 과목을 다 보는 학교가 있고, 그게 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래서 내가 이 학교에는 내신이 몇 등급 나오고 저 학교에는 내신 몇 등급 나온다, 그런 거는 좀 학교에서 보는 어떤 그 방향이기 때문에, 그 담임선생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성적을 좀 뽑아보면은 그 대학에 맞는 그 내신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학교들이 국어, 영어, 사회 혹은 전 과목을 다 보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디자인 계열 같은 경우는 조금 높아서 2점대, 2.2등급대 초반까지, 또 순수 미술 같은 경우는 2.4 정도까지 이렇게 통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1단계 통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 학과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디자인과지만은 그 인원을 많이 뽑는 세종대 같은 경우는 뭐 3점, 작년에 3.4등급까지 합격을 1단계 합격했고, 그리고 이제 면접과 이제 뭐 자기소개서 써가지고 이제 최종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올해까지만 있고 내년부터는 또 없어지는 그런 또 학교들이 있는데요.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 그 리더십 전형이 있는데, 거기는 미술활동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내신을 그렇게 많이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8, 5등급까지도 1단계 통과되고, 물론 이제 미술활동 보고서, 자기소개서를 다 보는 학교인데 그걸 다 검토하고 뭐 뽑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보다는 면접, 그리고 미술활동 보고서를 더 중요하게 보는 학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의 어떤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내가 3등급 안에 들 수 있다, 3배수 안에 들 수 있다, 그런 학생들은 3배수 안에 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되게 이제 그냥 보편적으로 한 2.4 등급 안에 든다라고 하는 학생들한테 좀 해당되는 얘기고요. 조금 불안한데 한 3.1까지는 내가 된다라면 그 대학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학과를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그 정도 안에 든다는 학생의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특성화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우리 특성화국 때문에 좀 인문계 애들한테 비해서 내신 부분에 좀 불리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전에는 좀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그 고교 서열제라 해가지고 대학들이 그 고등학교의 어떤 수준을 파악해서 학생을 뽑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제 좀 정부에서 조금 이제 차단시키고 그냥 이렇게 일괄적으로 좀 관리하게끔 이제 유도하다 보니까, 어쩌면은 특성화고 학생들한테는 또 좀 이렇게 내신 받기가 좀 비교적 좋은 인문계 학생들한테는 좀 유리한, 아직까지는 그런 시기가 되고요. 그리고 어쩌면은 되게 시간이 좀 더 지나기 전에 자기가 조금 지금 2학년, 현재 2학년이다 까지는 좀 이런 어떤 그 수시 모집의 입사제 전형이라든지 학생부 종합 전형에 좀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직까지 좀 되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 2024년도부터는 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학년들 같은 경우는 2023학년도까지니까 큰 변화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어떤 그 대학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전형들이 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학교들에서 지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본인 한 2.4 등급 안쪽이다 라고 할 경우에 조금 더 주의 있게 들어보시고, 난 좀 시간이 있으니까 3학년 때 비중이 좀 높으니까 조금 더 준비하면은 2.4 안에 들 수 있다. 난 좀 그거 아니어도 한 3.1 정도 되는데 좀 이렇게 인원 많이 뽑는
그 전형이라든지 조금 더 찾아봐서 지원할 수 있는 전형들, 대학들 좀 알아볼 수 있는 데 찾아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좀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3.2 정도까지 대학 내신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생각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일단 제일 먼저는 학생부의 어떤 기준이 1단계 통과되는 기준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 3.0까지 들고, 그 다음에 학교마다 보는 기준이 서류를 내라고 하는 기준이 학생부 생활기록부라고 하죠. 생활기록부는 무조건 다 이제 제출하게 되고요. 그건 본인들이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 원서를 쓰면은 학교에서 그 데이터를, 고등학교의 데이터를 받아갑니다. 그래서 받아가기 때문에 그건 보낼 필요가 없고 대학 교수들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보내시는 거니까 그건 신경 안 쓰면 되고, 다른 서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에는 자기소개서를 내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미술활동 보고서를 내라, 미활보라고 하죠, 줄여서. 자소서나 미활보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덕여대는 자소서와 미활보 두 개 다 내라고 하고요. 다른 대학들은 그 중에 한 가지를 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는 자기소개서만 내라고 하고, 홍대는 미술활동 보고서를 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학교 학생들을 보는 관점을 그렇게 두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제출하고요. 이제 그거 달라는 서류를 제출하는데, 대개는 수시 모집이 9월 4일부터 원서 접수가 되니까 그 기간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생들은 지금 그 준비를 또 마무리해서 검토를 하고 그래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하고 나중에 내는 게 아니라 원서 접수할 때 같이 자소서라든지 미활보를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고 나서 그 1차 합격자 발표 기간이 있습니다. 1차 합격자 발표 기간은 어떤 일정 기간 내에 내신으로 먼저 이 학생들까지 3배수라고 3배수고 이제 5배수일 경우도 있는데요. 6배수일 경우도 있었고, 근데 이런 경우도 좀 다양한데, 일단 내신으로 먼저 이제 3배수를 뽑습니다. 대개는 그렇게 뽑을 때 뽑고 나서 그 대상자 들면,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는다. 10명 뽑는다 그러면 30명까지 그 2차 면접까지 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3배수. 5배수 같은 경우는 10명 뽑는다 그러면 50명까지 기회를 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학교 내신 성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들었다 하셨을 때는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거, 1차 합격자 발표했을 때 합격됐다라고 하면은 제일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면접입니다. 면접인데,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이 자기소개서 하고 포트폴리오 내라 라든지 미술활동 보고서하고 포트폴리오 내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면접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그래서 미술활동 보고서를 통해서 또 그 생기부 통해서 자기소개 통해서 그 학생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과정이 면접인데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미술이라는 걸 왜 하게 됐는지, 또 이 대학은 왜 오고 싶은지, 또 대학 와서 뭘 하고 싶은지, 또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작가나 예술가나 디자이너 되고 싶은지, 나의 인생 철학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학생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분석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가장 진솔하게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면접이 그 1차 통과됐을 때는 면접이 이렇게 미술활동 보고서라든지 자소서라든지
생기부라든지 다 중요하겠지만은 면접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면접에서 되게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 질문 사항은 꼭 명심해야 되는데 그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는 이 대학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 대학을 얼마나 오고 싶은지를 이렇게 어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본인의 정체성이 제일 중요한데 자기만의 아이덴티티가 중요한데 내가 이 대학을 또 이 미술을 왜 하게 됐지? 어쩌면 그 자기가 과거에 계기, 미술에 대한 계기 그리고 또 그런 어떤 뚜렷한 목적이 생긴 어떤 뭐 사건 혹은 그런 상황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자기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내가 왜 미술을 했지 생각하다가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아빠랑 이제 어릴 때 그림 그리는 놀이를 많이 했다. 또 그러면서 좀 많이 그게 제일 즐거웠던 시간이었고 자연스럽게 난 미술을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학생도 있고요.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뭐 이렇게 사건 사고일 수도 있는데 뭐 좀 사고 나서 이제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 너무 지루하다 보니까 엄마가 사다 준 미술 재료 가지고 그림을 그리다가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되고 더 좋아지게 되고 그러다 또 그게 하나의 전공의 방향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또 혹은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이렇게 전시관을 자주 다녔는데 그 엄마가 좋아하는 취향이었는데 자기가 자연스럽게 익혀지고 그랬다. 뭐 혹은 예술가의 어떤 자녀인데 뭐 굳이 그걸 갖다가 드러내면 조금 이제 좀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을 할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왜 미술하게 됐냐 했을 때 뭐 작업실에서 그림 그리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림이 나한테 좀 이렇게 익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뭐라든지 다양하게 자기가 미술을 시작하게 된 계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좀 곰곰이 생각해서 뭐 대개는 이제 이런 경우 같으면 많죠.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이렇게 친구 따라 학원 놀러 갔다가 미술 나도 해볼까 이런 경우도 있고 뭐 또 대학 가기 위해서 미술이 조금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시작하는 경우도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더 깊게 좀 자기가 들어가다 보면은 내가 왜 미술했지? 또 이 전공을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미술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자기가 찾아야 되고요. 정말 없다 그러면 자기 인생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과거 설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조금 더 본인이 왜 미술을 했는지를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걸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면 또 다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기본 질문사항 먼저 말씀드리면 미술하게 된 동기가 뭐냐, 이 대학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뭐냐, 그 다음에 합격한다면 어떤 것을 하거나 배우고 싶냐. 여기서는 공부를 제외하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졸업 후에 어떤 작가나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가. 그리고 이건 저도 좀 학생들한테 많이 준비시키는 내용인데 우리 대학에 대해서 우리 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말해보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대학들 준비시킬 때 그 대학에서 얼마나 알고 또 준비했는가라는 거는 이 대학에 얼마나 오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 과에 대해서 얼만큼 이제 열정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교수님들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동덕여대를 지원하는데 동덕여대의 모든 사항들 그리고 또 행사했던 것들 또 학교에서 또 자랑할 만한 거리들 그런 것들 다 조사해가지고 가서 또 얘기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이 학생이 꼭 왔으면 좋겠다고 또 얘기를 사실 면접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학교에 합격하면은 또 다른 학교에 합격한다면 또 우리 학교에 올 생각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 물어볼 정도로 학생에 대한 애착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기본 질문 사항이고요. 기본 질문 사항은 또 그리고 이 기본 질문 사항일 때 가장 흔하게 물어보는 중에 학생이 처음에 그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그 인사받고 앉으라고 하고 앉으면은 이 학생의 어떤 그 상황을 조금 더 가볍게 좀 알고 싶다 할 때 이 학생한테 자기소개를 해보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같이 좀 어려운 질문이 없는데요. 자기소개를 해보라 할 때는 나는 어디서 태어나고 뭐 누구의 뭐 자녀로 살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지금 말했던 동기, 미술하게 된 동기나 이 대학에 지원한 동기, 그 다음에 이 일에 대한 어떤 목적성, 자기만의 아이덴티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짧고 명확하게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기소개를 해보라 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좀 다 듣다가 이야기를 다 이렇게 질문하고 나서 이 학생을 뽑아야 되지 말아야 될까 뭐 이렇게 고민하는 교수 중에 한 분은 이게 약간 이게 한 끗 차이인데 내가 너를 뽑을 수 있게 날 설득시켜 봐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이제 조금 그 학생한테 어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자기소개를 해봐 라고 같은 말일 수 있는데 좀 더 강한 의도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왔을 때는 이건 정말 이 사람이 날 뽑으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뜰을 틀으려고 하는구나 그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거하고 또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면접 시간 다 끝나고 한 1분 정도 남았을 때 약 1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라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정말 이렇게 합격의 어떤 기로에 서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이 학생한테 똑같은 말일 수 있는데 합격할 수 있는지 떨어질 수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마지막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걸 해봐 그러면은 내가 미처 다 말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 날 어필할 수 있는 부분, 내가 당신들이 날 뽑았을 때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미적거리 나오면 100% 떨어집니다. 예, 이게 기본 질문 사항이고요. 이 기본 질문 사항은 자기가 이 말을 하다 보면 한 200자 정도는 준비해야 되는데 각 질문마다 한 200자 내외로 준비를 해서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또 작성을 해서 준비하고 또 그걸 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게 내용을 파악하고 인지하고 숙지하고 있어야지 그것을 외우려고 들면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긴장되면은 외워진 거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좀 이렇게 준비를 전체적으로 좀 숙지를 해가지고 마음 생각 속에 이 내용을 다 담고 있어야지 말을 할 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얘는 처음부터 준비된 학생이다 싶은 애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상대방 눈을 못 봅니다. 그래서 눈을 못 보면은 이제 자신감이 없다 그렇게 비춰지기도 하고요. 또 자신감도 없지만은 말할 때 되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진실성이 없어 보이는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면접 때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굳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좀 불편한 게 눈을 쳐다보는 게 제일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또 어려운 교수님들 쳐다보기가 어렵고 근데 이제 눈을 보고 말하라는 거는 그거는 모든 면접에서 다 필요합니다. 이렇게 임용고시라든지 작년에
그 인천 미술교사 임용고시 합격한 학생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은 정말 이렇게 본인한테 허락만 받을 수 있다면은 그 면접하는 어떤 동영상을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좀 말도 잘하지만은 굉장히 이제 그 면접관들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타고난 능력 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선생님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잘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 눈을 볼 때 당당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있는 눈이 학생들이 있고요. 근데 그게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눈과 눈 사이, 눈썹과 눈썹 사이에 이 미간 여기 있습니다. 여기를 그 길을 쳐다보고 있으면 상대방은 내 눈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썹 사이 여기 여기를 딱 목표로 두고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되게 이제 좀 아이들 가리키다 보면은 우리나라 교육의 어떤 현 주소고 문제점일 수 있는데 뭐 질문하면은 말을 잘 못합니다. 말 못하는 게 되게 보면은 이 말이 해도 되나? 이 교수님들한테 하면 이게 점수 깎이는 게 아닌가? 그거를 막 생각하다가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교수님들이 이제 좀 답답해서 이제 어쩌면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화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면이 있기 때문에 대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뭐 10분 정도 뭐 안쪽으로 이제 면접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교수들이 좀 답답해한다 그러면은 난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 때 말이 계속 이어지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만약에 생각을 좀 해야 될 내용이다 그러면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잠깐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교수님 잠깐 시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뭐 교수님들이 마다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말도 안 하고 또 시간이 간다 그러면은 저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그냥 바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격할 가능성이 없겠죠. 예, 그렇게 기본 질문 사항을 준비하고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 어느 뭐 대기업에서도 면접 때도 이런 내용들, 우리 회사 왜 오고 싶냐,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가장 기본 질문이 되는 사항들은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 질문이라 해가지고 제가 명칭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 사이드 질문에서는 이렇게 뭐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뭐 이 학생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면 더 많은 걸 물어보겠죠. 근데 저는 이제 학생들 지도할 때 뭐 이런 경우가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본인이 아주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특별한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가 잘 드러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세미 정장을 좀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세미 정장을 좋아하고 넥타이를 그래서 좀 매는 걸 즐겨하던 학생이었는데 물론 재수생이었죠. 이제 근데 그 학생이 넥타이 매는 방식이 이제 좀 특이하게 좀 매는 걸 또 좋아하고 그래서 좀 신기한 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면접 때 또 뭐 역시나 그렇게 갔는데 회화과 면접인데 교수님들이 어떤 여자 교수님께서 그 넥타이 맨 게 좀 이렇게 특이하네요라고 물어봤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넥타이에 대해서 굉장히 매니아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서 뭐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넥타이를 매는 방법 한 30여 가지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종류는 뭐 이렇게 뭐 좀 자기가 한 100여 가지 좀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교수님들이 그거 어떻게 매는 거예요? 누가 또 물어봤다가 면접 시간에 이제 다른 질문보다는 그 이야기를 하다가 끝났어요. 물론 면접 시간은 제한돼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이렇게 그걸 가지고 넥타이 얘기만 하다가 끝났는데 합격한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나 뭐 그 같이 이제 좀 고민하다가 이거 될까 안 될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왜 전공에 대해서 안 물어보고 왜 다른 거 안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또 교수님이 관심을 가졌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결국 합격하고 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아, 교수님들, 미술대학 교수님들이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이제 약간 덕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좋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는 제가 그 너의 정체성, 너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이제 그런 걸 물어볼 때 저는 이런 걸 그 비유를 많이 들면서 너의 넥타이가 뭐냐라고 내가 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의 넥타이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게 내가 어떤 덕후적인 그런 어떤 분야에 어떤 한 분야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가 있는지 또 자기가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이렇게 어떤 열정적으로 조금 뭐 수집을 한다든지 약간 광적인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제가 알아보고 있는 편인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거가 그게 좀 뭔가 어떨까? 그 판단은 본인이 하지 말고 그 담당 선생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그걸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건 부각시키는 게 좋습니다. 뭐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뭐 피아노를 쳤던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이제 피아노를 뭐 사고를 통해서 못 치고 그 미술하게 됐던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자기는 이제 피아노를 치다가 못 쳤는데 나중에는 그걸 통해서 피아노와 이제 미술을 좀 접목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렇게 작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학생이 또 그렇게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전개하는 그런 데도 기특해 보일 수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어떤 그런 조금 더 수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남들하고 다른 점 중에 조금 더 좀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질문 들어가면은 그림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우리 대학에서 배우고 싶은 게 있냐 아니면 또 동아리 활동을 한다라면 어떤 동아리 들고 싶으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이 대학에 대해서 준비를 할 때 동아리나 이제 어떤 그 외적인 부분을 준비를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 합격하면은 이 동아리 들고 싶다.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동아리라는 거는 그 전공만큼 더 중요한 게 대학을 다니면서 그 동아리 활동했던 그 동아리 어떤 그 이력과 경력이 취업이라든지 자기 또 어떤 또 하나의 어떤 이렇게 직업을 찾을 때 또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옛날에 제 후배 중에 대학에 들어와서 스킨스쿠버 동아리 들었는데 지금 호주에서 그 스킨스쿠버를 하면서 이제 관광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킨스쿠버 매장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사업적으로 번창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대학이라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대학에서 어떻게 보면 그 학창 시절의 어떤 그런 배우는 과정을 지나서 사회로 나가는 관문이 대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대학에서 많은 게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무슨 직업을 가질 것인가 또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또 방향을 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대학 가자. 그리고 좀 더 자기가 이 정도 수준이면 그거 조금 더 높은 그 중에 제일 좀 높은 대학 가자. 그렇게 많이 유도하고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서울권 대학 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성적이 조금 불안하다 그러면 조금 방향을 좀 우회해서라도 순수 미술 해서라도 또 서울권 대학 가서 또 이렇게 자기 전공을 좀 더 부각시키면서 좀 이렇게 3D라든지 뭐 이렇게 필요한 어떤 분야를 좀 자기가 또 공부를 한다든지 해서 또 대학 직업을 또 선택하는 것도 있고 금방 말씀드렸지만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또 제2의 또 직업이 또 설정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복수 전공이 있습니다. 복수 전공이 있어요. 이과를 공부하면서 적과에 대한 어떤 공부를 물론 시간적으로 굉장히 조금 벅찰 수도 있는데 두 개의 어떤 공부를 같이 병행하면서 그렇게 또 학위를 또 받게 되면은 또 이제 자기가 전공을 선택할 때 또 다른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홍대 조족과 그 다녔던 그
그 제자가 있었는데 오늘 학원에서 강사를 했었죠. 근데 그 패션 쪽, 그 의류 쪽을 또 복전공해가지고 지금 삼성 계열의 의류 쪽의 팀에 들어가 있는 취업했던 친구가 제자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대학에서 이제 이런 다른 어떤 분야들을 좀 이렇게 동아리 분야를 좀 많이 이렇게 좀 알아볼 수 있는데 그런 걸 미리 알아보고 면접 때 좀 질문에 좀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중에 자기가 또 이렇게 생활 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상을 받거나 어떤 그 행사를 했는데 그건 어땠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미술활동 보고서에 나왔던 뭐 어떤 개인 활동에서 이제 이런 걸 했는데 그건 어땠냐 이제 그런 물어보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좀 그런 부분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니까 자기가 했던 행적에 대해서는 그냥 전혀 없는 것을 그래서 자기가 하지 않았던 내용을 만들어서 쓰거나 아니면 어디 부탁해서 좀 이쁘게 잘 쓰거나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교수님들한테는 굉장히 좀 불쾌해질 수도 있고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썼던 내용에 대해서 또 자기가 생활 기록부 내용에 같은 그 행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생활 기록부에 어떤 도서 책을 봤다라고 하면은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옛날에 봐서 다 까먹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기가 숙지하고 있고 또 어떤 느낌인지 또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개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을 할 경우에는 어떤 감명 깊은 영화가 뭐냐, 어떤 감명 깊은 책이 뭐냐 라고 물어볼 경우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책에 대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글 썼을 때 또 그 얘기를 하라고 할 때 대개는 제가 표현할 때 범생이라고 하는데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도 썩 좋아하지 않는 것이 교수님들 썩 좋아하지 않는 것이 내용만 줄줄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내용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 속에서 어떤 걸 느꼈냐, 너는 그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게 됐니? 라고 물어보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국한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용은 간략하고 큰 맥락만 얘기하고 거기서 난 이런 걸 느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되게 학생들은 말한 훈련이라 그렇게 자기 표현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냥 자기 배우고 느낀 거, 그러니까 배운 거, 아는 거 그것만 얘기하기 급급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되게 동아리 활동했던 것들을 좀 교수님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생활기록부에 나온 내용이 동아리에 대한 내용이 부장을 맡았다 그러면 그 동아리 어떤 동아리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요. 특히 이런 경우는 그 학생에 대해서 조금 더 직업관이라든지 또 관심도를 알아보고 가치관을 좀 알아보고 싶을 때는 뭐 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많이 접하기가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공부하기도 바쁘니까 교수님들도 많이 아세요. 고등학교 생활 바쁜 거. 그래서 영화는 다 보니까 영화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를 봤고 그 영화에서 감동적인 게 뭐냐, 또 감명 깊은 건 뭐냐, 그렇게 물어볼 때 자기가 어떤 영화를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요즘 너무 이렇게 또 준비를 또 해야 되겠지만은 이 영화를 봐서 얘기하면은 교수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뭐 어떤 장르가 됐든 뭐 만화 영화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느낀 점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있는 영화라면은 무엇이든 얘기하는 게 좋고요. 이제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이 학생들한테 물어봤던 질문 중에 미술학원은 다녔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여기서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뭐 교육자 하시는 분, 교육 계통에 계신 분들이 그럼 교수님들은 미술학원 다니면 별로 안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미술을 전혀 안 하고 들어오는 경우를 조금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를 안 한다고 하는 보다 미술 실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좋은 방향이고요. 또 그 부분들을 뭐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좋겠죠. 안 다니는데 뭐 다닌다고 할 필요도 없고 또 다니고 있는데 안 다닌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고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작가들하고 학생들하고 이제 누드 크로키를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개인 활동 보고에 쓸 수 있게 개인 활동 분야에 쓸 수 있게 하는데 이런 개인 활동 부분을 할 때는 담당 미술 선생님한테는 꼭 이런 활동하고 있다는 미리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자기가 글을 작성할 때 그걸 갖다 이제 좀 인정받을 수 있게 좀 장치를 해야 되고요. 또 뭐 좀 또 학교 차원에서 또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이제 뭐 예를 벽화 그리기라든지 이런 것도 활동 분야에 또 미리 넣을 수 있게 준비하고 그리고 이런 준비할 때 그 학생들은 좀 시간이 좀 2학년들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어떤 행사 미술과 관련된 행사할 때는 꼭 사진 기록을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남겨두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게 좋고요. 잘 솔직하게 자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고 눈을 쳐다보는 거 아이컨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자세 바르게 하고 절대 다리 떨지 말고 그리고 몸을 막 이렇게 흔들거나 그래도 안 됩니다. 손은 공손하게 무릎 위에 올리고 그 말하는 게 좋고요. 여기서 또 예상해야 될 질문 중에 하나가 시사적인 질문인데요. 시사적인 질문은 이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고 또 그 해결점은 뭐겠냐?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또 어떻게 해결점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항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학생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범생이 스타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수님들이 좀 이렇게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가르치고 지도하기가 좀 이렇게 막혀 있다고 할까요? 이제 뭐 그래서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술대학 특성상 그 답답한 학생들보다는 좀 센스 있고 자기 일에 대해서 좀 열정이 있는 그런 학생들을 원하죠. 이 대학에 대해서 뭐 좋은 점과 뭐 단점을 얘기해봐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지금부터는 그 합격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단은 미술학에 대한 동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초중에 말씀드렸지만은 자기는 이제 미술을 좋아했고 뭐 이렇게 엄마랑 다니면서 이제 전시회를 많이 갔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 거리를 좀 만들어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거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학원에서는 학생들하고 이제 작가들하고 크로키를 같이 하는 동호회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학생들끼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학생들 배우기 위한 어떤 시간은 따로 매주 수요일 하고 있고 매주 목요일은 작가들이 오셔서 작업을 하시는 그 공간에 학생들하고 같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작업하고 누드 크로키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같이 전시도 하고 학생들은 그 전시장에서 이제 도슨트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도슨트 역할을 하면서 도슨트 팀장도 주고 해가지고 그 역할을 담당하면서 작품이 전시가 되어지고 또
또 이제 관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소개가 되어지고, 판매로 이어지고, 또 판매 이후에 어떤 그런 사후 처리, 돈을 받고 이렇게 나눠주고, 또 이렇게 또 도슨트 활동했던 사람 학생들한테도 이제 좀 어느 정도의 어떤 배당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눠주고, 그리고 작품을 최종적으로 구입한 분한테 인계가 되는 것까지, 어떻게 보면 그 전시장에서 그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체험을 해보는 거죠. 또 판매로 이어지는 것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작가들한테 이제 작품 인터뷰도, 작가에 대한 인터뷰도 가장 중요하게 좀 다뤄지고, 또 작품 소개도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술 작품이 경제 사업, 경제 활동하고 또 연관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작가들은 이렇게 전업 작가라는 것은 이렇게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작품을 다시 작품할 수 있는 어떤 그 생계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게 전업 작가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또 그걸 갖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느끼게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학생들 중에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합격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홍대도 회학과도 그걸 많이 관심 있게 물어봤다 하고요. 그리고 동덕여대 큐레이터과에 합격했던 학생, 물론 이제 그 학생이 이제 거길 입학하지 않고 홍대로 갔기 때문에 이제 좀 다른 이야기가 됐지만은, 아무튼 그 큐레이터과 지원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물어봤다고 해요. 아무래도 큐레이터과인데 이 학생이 도슨 팀장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사항까지 질문했다고 하는데, 그 면접관이 물어볼 때 자기는 이제 그 일을 직접 했고 겪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가 나눌 수 있었고, 또 교수님들은 되게 좋아했던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금 더 실제적인 일을 하는 게 좋은데, 사실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대신에 그래도 그 과에 맞는 역할이나 준비는 해야 되겠죠. 그리고 홍대 합격된 학생 중에는 책을 봤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 책을 서울대구나. 서울대 합격했던 학생 같은 경우는 책 3권을 쓰는 자기소개서에 책 3권 본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권이 그 저자가 그 대학 교수님이 썼는데, 이상하게 그 교수님이 그 책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더래요. 근데 그 학생은 알고 쓴 건 아니었고, 책 중에서 이제 디자인과인데 책 중에서 알아보고 썼다고 하는데, 그렇게 교수님이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것 때문에 합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학생이 또 그 책을 또 재미나게 봤기 때문에 그 좀 세부적인 내용까지 교수님이 좀 이렇게 의도했던 내용까지 좀 충분히 분석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흡족하게 듣지 않았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자기도 모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그 과에 대해서, 그 대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면은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꾸준히 준비하고 또 알아보고 조사해보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수시 모집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 대학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내가 미술에 대한 어떤 목적이나 방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생각하고, 자기만의 아이덴티티가 뭔지 분명히 하고, 그리고 또 그에 관련된 내가 준비했던 그런 어떤 그 과정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활동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관심 갖고 있는지, 그것들을 잘 정리하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자신감이 또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남학생인데 키가 크고 좀 등치가 좋은 친구였는데 이렇게 실기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 또 준비 내신이 막 좋은 편은 아니고, 근데 1단계 1차는 통과됐으니까 면접에 기회가 있었죠. 근데 그때 이 학생은 다른 그 학생들에 비해서, 특히 이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과이기 때문에, 미술경영학과니까 합격할 가능성이 없겠다. 그래서 좀 얘는 이제 다른 색깔로 밀고 가자, 그렇게 생각했던 게, 참고로 남학생들은 또 이렇게 좀 잘 들어두면 좋은 게, 그 남녀공학의 여학생들이 미술 쪽을 많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자, 남자로서의 어떤 어필을 해주는 게 좋은데, 그 학생이 지원할 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제 교수님들의 어떤 좀 심부름, 저 다 시켜주십시오.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교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흔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면접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은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또 준비했죠. 그래서 그 학생한테 너는 등치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무식하게 모습처럼 유라했다 이런 식으로 밀고 가라 그랬는데, 실제로 교수님들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요즘 워낙 이기적인 시대고 자기 것만 하려고 하고 하는 세대 구조에서 그렇게 좀 어필한다는 거는 너무 가식적으로 볼 수 있는데, 때로는 가식적인 것도 보기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켰는데, 그렇게 또 적중해서 또 그 학생을 뽑아줬다고 해요. 근데 학과 전체에서 남학생이 2명이 뽑혔다고 하니까 남학생들한테 조금 이제 기회를 주고 싶은 그런 의도도 좀 있었겠고, 또 그런 학생이 들어와서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일을 시킬 수 있는, 들어가자마자 과대표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너 그때 열심히 한다고 그랬지? 그러면서 이제 과대표 시켜서 일을 많이 시키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여대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남학생이 없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좀 아쉬움이 좀 있고, 또 문화가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 학생들한테 좀 쉽게 시키거나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오해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참 불편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교수님들, 특히 여대의 남자 교수님들. 그런 교수님들한테 이제 자기가 적극적으로 과대표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되게 고맙고,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좀 감사하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좀 생각나는 그대로 좀 말씀드리면, 서울대 그 시험 보러 간 학생 중에 물론 여러 가지 질문이 다 있었겠지만은 이 학생이 1차 이렇게 1단계 통과되고, 1단계는 실기 100%인데 통과됐죠. 이제 실기에 통과되고 이제 면접 전형이 있었는데, 그때 면접 때 한 교수가 이런 걸 물어봤다고 해요. 조금 한적한 곳에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건너갈 거냐 그랬더니, 그 학생은 자기는 안 건너가겠다 그랬어요. 안 건너가겠다고. 대부분 또 학생들은 또 교수님들이 물어보면 안 건너가겠다, 또 위험하니까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교수님이 왜 안 건너가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건너가서 집에 갔다 하더라도 차도 없고 없는 길이고 사람도 없다. 근데 왜 안 가겠냐 그랬더니, 자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올 것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좀 아차 싶었는데, 이 면접 때 질문하는 거는 도덕적인 거나 윤리적인 그런 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 생각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차 싶었는데, 또 교수님이 또 그 다음 질문이, 근데 옆에 있던 선생님이 지나간다. 그럴 때 널 가르치는 선생님이 지나간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학생이 엄청나게 큰 실수라고 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질문을 다른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 듣고 말리겠다, 아니면 같이 건너가겠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은 웃으면서 이제 바쁘신 일 있으신가 보죠. 그렇게 웃었어요. 교수님들도 그냥 같이 웃고 말았다고 하는데,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오싹함이 느껴졌는데, 얘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 질문의 답 때문에 떨어지겠구나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 다 된 상황이었거든요. 이 학생이 작년에도 서울대 1차 붙었고 면접까지 갔었고, 요번에 재수할 때도 갔었는데, 그럼 교수님들이 작년에 왔지 하고 알아볼 정도면은 합격할 충분한 어떤 의도는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이나 합격했다 그러면 서울대 정말 오고 싶어 하는 학생이구나, 또 그만한 자격이 되는구나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그 질문에서 아차 싶은 게,
이건 좀 중요하게 들어야 되는 게 심리적으로 좀 물어보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뭐 이런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이게 면접으로만 이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그 측면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또 교회 다닌다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슈퍼에서 물건을 훔쳤다 그러면은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말린 사람도 있고 뭐 심지어 신고할 수도 있겠고 또 같이 훔치는 사람도 있고 같이 옆에서 훔쳐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의도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차라리 그때 같이 건너간다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아쉽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댐댐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애정, 그다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존경심 이런 것들 또 어떤 그 인간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심리적인 질문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는 그 무관심한 태도로 보여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심한 느낌. 그 사람 갈 길이고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서울대라는 어떤 뭐랄까 좀 리더십을 강조하고 지도자가 되는 그런 학교의 어떤 입지에서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서울대 회화과 같은 경우는 작품 포트폴리오 이렇게 심사라고 하기보다 면접 때 보는 게 있는데 서울대 회화과는 그 학생의 작품의 의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보고 의도가 어떻고 그 이야기를 우리 학생 중에는 자기가 작품 한 거 가지고 그냥 1시간 동안 얘기해보라 그러면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자기 작품에 열정이 굉장히 있던 친구인데 그런 학생이 면접장에 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교수님들이 물어보면은 같이 뭐 되게 오랫동안 봤던 사람들처럼 한참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이. 교수님이 굉장히 좀 이렇게 아꼈던 면접장이지만은 굉장히 좀 관심 가졌던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대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걸 갖다 그리고 말로 해봐라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지금 나는 소리를 자유롭게 표현해봐라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림 그리고 설명하는 건데 면접은 굉장히 이렇게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 다양함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 생각을 잘 전달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긴장돼서 그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게 어떤 그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똑같은 내용이지만 교수님들이 관심 가지고 보는 학생이 있고 재미없어서 그 질문할 생각 별로 없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다가 김 교수 좀 질문 있으면 해봐 이렇게 하면은 자기는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관심이 없어지면은 질문거리도 없지만은 관심 있는 학생한테는 자꾸 물어보게 돼요.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물어보고 이건 뭐예요? 하고 물어보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자꾸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합격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더 적극적으로 좀 확신에 차서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통과되고 나서 내신을 통과돼서 면접이 거의 100%다 생각 자기 소개서나 미알고 좀 부족하고 생활 기록부도 내용 좀 없다. 사실 교수님들 많이 알거든요.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술 활동이 저조하고 또 있어도 또 사실 하면 안 되고 또 학교도 못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걸 또 감안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그 학생의 댐댐이와 말투와 어떤 그 관심사 이런 것들을 또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더 솔직하고 자기가 이제 좀 이렇게
몰랐던 자기를 좀 찾아내야 되죠. 더 자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자기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의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이 또 열정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르칠 때 이 학생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좀 이렇게 예전에는 뭐 교복 입고 많이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교복 입고 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뭐 이렇게 뭐 정유라 사건도 있고 하니까 출신 성분이 드러나면 안 되고, 그리고 생활기록부도 첫째 장은 이제 빼고 교수님들이 보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그건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뭐 내용 보면 뭐 다 감은 잡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 뭐 사복 입고 할 때 조금 더 깔끔하게 세련되게 좀 잘 차려서 입고 단정하게, 머리도 단정하게 그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준비하면서 시간 있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입시생들은 좀 얼마 안 남은 기간이니까 일단 더 그 분명한 방향과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에 임하시고 꼭 모두 합격하고 자기의 즐거운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